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퀀트와 관련된 주제를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퀀트를 접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기 적힌 이 부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신선한 얘기로 다가올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이 백테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퀀터스를 창업하고 나서 이 퀀터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건데요. 백테스트 결과가 이러이러한데 이건 왜 이런 것이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백테스트상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것이냐.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 콘터스에서 직접 전략을 만드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백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어떤 것이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사실 이 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백테스트가 퀀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하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퀀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데이터 과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도 하고 있는데 그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과학 이런 거 강의해요. 대학교에서는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퀀트는 데이터 과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퀀트는 그게 아니에요. 퀀트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백테스트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퀀터스 백테스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퀀터스 백테스트 결과 상단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적은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테스트는 과거를 시뮬레이션 한 것일 뿐이다. 정확한 과거의 재현과 미래의 투자 성과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설계한 전략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향후에 비슷한 수익을 낼 것인지 꼭 생각해보고 투자하셔라.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적어놨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저는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 과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느냐? 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느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우 쉬운 예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화면에 두 개의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1번 백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1번 백테스트.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기간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정확히 2010년도까지 백테스트 돌린 겁니다. 2019년, 2009년 말까지 돌린 거니까요. 보게 되면은 이 전략은 수익률이 연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2.9%밖에 안 나오고요. MDD도 꽤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2번 전략이 있습니다. 2번 전략. 자, 이 2번 전략 같은 경우는 CAGR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높죠? 샤프도 훨씬 높아요. 그죠? 샤프도 훨씬 높습니다. MDD는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백테스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1번 전략과 2번 전략 중에서 뭐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뭘 택하느냐? 2번 전략을 택하시겠죠.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1번 전략과 2번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느냐? 이거는 1번 전략 같은 경우는요, S&P 500에 10년간 투자했을 때를 가정하고 만든 백테스트 결과예요. 즉, S&P 500의 10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번 백테스트는 뭘 썼느냐? 이거는 코스피에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투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만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냐? 아, 코스피에 투자하는 게 S&P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우수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 내리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2010년도 이후에도 코스피에 투자하신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2010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있는 게 S&P 500에 투자했었던 결과입니다. S&P 500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10년도까지는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는데 2010년도부터 갑자기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에 11% 넘는 수익률을 내죠. 근데 2010년도 이후에는 코스피 어떠냐? 코스피는 반대로 수익률이 급감합니다. 급감해서
연봉리 수익률 기준으로 2%밖에 못 버는 이제 그런 지수로 전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했다면은 이런 사실을 알고 투자했을까요? 여기서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투자했다면, 그죠? 여러분이 이전략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백테스트 결과를 보고, 그죠? 이게 이제 S&P 500의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백테스트 결과죠. 이걸 보고 향후 10년 동안 S&P 500에 투자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했을 때,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 이 결과가 우수한 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판단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10년 이후에 결과가 매우 끔찍했겠죠. 그죠? 매우 끔찍한 결과를 여러분은 얻어내셨을 겁니다. 그죠? 백테스트 결과만 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제가 지수를 예시를 들었지만 퀀트 전략으로 이걸 바꾸더라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경제학적 사유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데이터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사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10년도까지 코스피가 좋았던 이유, 그리고 2003년도, 10년도에 이때 S&P 500이 안 좋았던 이유는 별도로 있어요. 사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회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되게 좋았었고 2003년도 어떤 시기였었느냐? S&P 500이 즉 미국 주식이 닷컴 버블을 겪은 다음에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S&P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을 거 없는 경제학적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코스피가 좋은 경제학적 사유가 있죠. 근데 2010년부터 되게 뒤집힌 건 설명이 돼요. 왜냐면 S&P 500은 이제 버블을 맞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시기였었고, 코스피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 그저 선진국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기였어가지고, 개도국에 돈이 안 몰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러한 경제학적 사실관계 파악 없이 우리가 백테스트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퀀트는 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학적 원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경제학적 원리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백테스트를 돌리는 건 왜 돌리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적 원리를 봤었을 때 이게 과거에도 통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소형주 투자를 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많은 분들 하고 계시니까 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학 차이점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즉 300억짜리 기업이 100배 뛰는 거랑 300조짜리가 100배 뛰는 거는 300조짜리 기업은 300조가 투자돼야 가능하고 300억짜리는 300억만 투자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은 돈만 가지고도 크게 뛰니까 소형주는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유동성 국면에, 즉 금리가 내려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때 소형주가 좋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그 국면이 됐을 때, 즉 유동성 국면이 됐을 때 성과가 좋은지를 검증해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백테스트지. 단순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CAGR이 높고 샤프가 높고 MDD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는 게 백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소형주를 검증해 보면은 유동성 국면의 수익률이 좋고 유동성 국면이 아닌 즉 이제 시중에 돈이 마르는 구간, 금리 인상기 이럴 때 수익률이 실제로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검증을 끝낸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세운 경제학적 가설이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백테스트란 말입니다. 단순히 백테스트 결과가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퀀트가 전략을 설계하는 로직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전략 이렇게 설계를 해요.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퀀트 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설계를 하죠. 먼저 저희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목표 수익률과 MDD 타겟, 그리고 투자 유니버스 등의 제약사항을 먼저 확인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직연금 전략 만들 가정을 해보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 투자자분 많으실 테니까 MDD는 10%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투자 유니버스는 뭐냐면 투자 가능한 대상이겠죠. 그거는 국내 상장 ETF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한이 걸리겠죠. 이런 제약사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가설을 먼저 세워봅니다. 기본적으로 MDD가 10% 넘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경제 국면에 대해서 꾸준히 돈 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겁니다. 애초부터 시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해지를 구축한다든가 차익 거래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야 MDD가 10%는 안 넘으면서 꾸준히 돈 버는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 국면을 쪼개서 이 경제 국면마다 자산 배분을 하거나 혹은 차익 거래 기회를 탐색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꾸준히 돈 벌면서 MDD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로직을 짭니다. 로직을 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설이 맞는지 백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봅니다. 그렇게 돌렸을 때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게 맞았는지, 그죠? 혹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국면마다 포트폴리오를 짰으니까 그 시장 국면마다 설계한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그 국면에 좋았는지 그런 걸 검증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다. 내가 솔직히 예상했었을 때는 이게 시장 경제 국면마다 꾸준히 돈 버는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떤 특정 시장 국면에서 너무 좋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뭔가 이상치거든요. 그럼 그것도 뭔가 내가 설계한 가설과 오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결과가 좋을지라도. 그러면은 그때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나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실제로 퀀트가 전략을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즉 경제학적 원리를 가지고 먼저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경제학적 국면에 따라서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백테스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백테스트는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리들을 전부 다 공부하려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이제 생각이 드시겠죠. 아, 그러면 내가 콘트를 잘하려면 경제학도 공부를 해야 되나? 그죠? 이런 생각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문 콘트가 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코딩도 심지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걸 구현하려면. 그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이거를 일반인이 취미로 한다? 하면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수준이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퀀트로 내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퀀트로 취직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적혀 있다시피 매우 높은 연봉을 받으십니다. 그 정도로 전문직이라는 뜻이에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연봉의 레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12만 불에서 21만 불 돼 있죠. 이게 대략 하나로 지금 환산하면은 대략 2, 3억 정도 버는 겁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문직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진짜 뭐라고 나와 있죠? 탑 레벨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죠? 그 정도로 퀀트가 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퀀트는 그 정도로 되게 좀 복잡한 전문직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 프라임과 환급반, 그리고 VIP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원래 퀀터스는 전략 설계 툴로 출발한 게 맞습니다.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할 수 있는 레인지에 있기는 해요. 근데 단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 진짜로. 이걸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단순히 보실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긴 해요. 그리고 저희 툴을 쓰면 충분히 그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전략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다년간 퀀터스를 운영해보다 보니 잘못된 방식으로 퀀트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주가 대표적인 예시였었는데 2022년도에 콘테스트는 저희가 창업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였단 말이죠. 유동성이 말라비틀어진 시기였어요. 유동성이 시중에 없던 시기였죠. 근데 이럴 때 소형주는 쥐약입니다. 소형주는 진짜 이럴 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잃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 있는 이 프라임, 황급반, VIP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전문 콘텐츠 지식은 앞서 말씀드렸듯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과 코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사실 코딩은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시황에 대해서 잘 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경제학적으로 제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으실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퀀트 채널에 시황을 올리는 이유예요. 왜냐면 이 경제학적 사유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언제 어느 시기에 적시적소에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황 영상 계속 올려드리면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아, 지금 현재 시황이 이러하니까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전략은 이런 경제학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지금 쓰는 게 유효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다는 거죠. 이게 물론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누군가에겐 이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hopefully 여러분이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백테스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아무리 강조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 시장에 만연히 퍼져 있다 보니까 이걸 깨뜨리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리긴 할 겁니다. 아마 다르게 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시중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내용들 유튜브에 볼 수 있을 테니까 꼭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